신사 여러분, 만약 지난밤에도 잠결에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고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을 짚은 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줄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면 지금 제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의 원인을 나이, 호르몬 변화, 유전, 혹은 체중 증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여러분이 매일 물을 마시는 방식 자체가 밤새도록 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화장실 앞에서 몇 분씩 서서 약한 소변줄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아무리 신경 써도 항상 속옷을 적시는 잔뇨감이 남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든 남성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잘못 마시면 전립선이 더 붓고 배뇨 횟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수분 섭취는 염증을 줄이고 단 24시간 안에 야간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가 다음 달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빠르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이름은 한수진 박사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전립선 문제로 고통받는 남성들을 치료해 오면서 통제력과 존엄성, 그리고 깊은 수면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수분 관리 전략을 발견해 왔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접근법은 여러분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간뇨를 끝내고 방광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60세 이상 남성들을 위해 설계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이제 왜 여러분의 전립선이 계속해서 불편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이를 멈출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깨닫지 못하지만 전립선을 붓게 만들고 방광을 자극하며 밤잠을 여러 차례의 화장실 방문으로 끊어놓는 주범은 나이도, 유전도, 체중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기본적이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조용한 요인, 바로 만성적인 수분 부족입니다. 이것은 영화에서 보듯 극단적인 갈증 상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해가 바뀌는 동안 서서히 쌓이는 조용한 탈수 상태입니다. 경고 신호도 없이 몸에 스며들어 어느 날 화장실 앞에 서서 강한 소변을 원하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현실입니다. 몸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변은 점점 농축되고 산성이며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소변이 방광 안에 머무르면서 전립선이 요도를 둘러싸고 출구를 조이듯 압박하게 됩니다. 자극받은 조직이 산성소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염증이 시작되고 전립선은 붓고 출구는 더 좁아집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소변 한 방울 한 방울을 밀어내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힘을 주고 기다리고 끝까지 털어보지만 아무리 애써도 마지막 몇 방울은 여전히 새어나와 속옷을 적시고 여러분에게 수치심과 무력감을 남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골반저 근육으로 가는 혈류는 느려집니다. 이 근육들은 소변 흐름을 조절하고 마지막 잔뇨를 붙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환이 약해지면 이 근육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제때 충분히 조이거나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불쾌한 잔뇨감을 느끼는 이유이며 장거리 운전 중 화장실을 찾지 못할까 불안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을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서 깨어있고 다음 화장실 방문이 언제가 될지 계산하듯 고민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립선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신호이거나 결국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몸이 매일 수분에 굶주린 상태라면 어떤 약도, 어떤 보조제도, 어떤 시술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바로잡지 않는 한 염증의 악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수분 보충은 단순히 물의 양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하고 달아오르게 하는 액체가 아니라
진정시키고 완화하며 순환을 돕는 유체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공격하는 대신 달래고 압박하는 대신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립선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방광이 신호를 과도하게 보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통제력이 돌아오고 깊은 수면이 회복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이 든 남성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분 보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변화는 단 24시간 안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립선을 염증 상태로 유지하고 밤새도록 화장실을 찾게 만드는 가장 흔한 수분 보충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물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분 보충 실수 첫 번째는 물보다 커피를 먼저 마시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흐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이를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눈에 잠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해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반복해온 행동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익숙하며 오랜 노력과 책임의 상징처럼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아 거의 신성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모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절박함, 타는 듯한 자극, 약한 소변 줄기, 그리고 밤마다 반복되는 고통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야말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후, 몸은 자연스러운 수분 부족 상태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밤새 호흡과 기본적인 신진대사 과정 속에서 수분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방광은 민감해지며 소변은 하루 중 어느 때보다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취약한 순간에 몸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보충을 원합니다. 즉, 물과 온기, 그리고 자극 없는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주는 대신 많은 남성들은 가장 강력한 이뇨 성분 중 하나인 카페인을 몸에 먼저 투입합니다. 커피가 체내로 들어가는 순간 신장은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몸이 가장 절실하게 수분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귀중한 수분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방광은 마치 열린 상처에 산성 물질을 붓는 것처럼 강하게 농축된 소변으로 내부가 자극됩니다. 이미 염증으로 붓고 예민해진 전립선은 더욱 자극을 받아 꽉 쥔 주먹처럼 요도 출구를 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화장실 앞에서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약한 물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압박감은 커지고 절박함은 심해지며 제때 도착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 결과 아침은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싸움의 시간이 됩니다. 이 상황이 더욱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거의 예측 가능할 정도로 반복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자극은 오후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약해진 통제력은 곧 당혹감으로 바뀌고 쌓이는 피로는 좌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데 지친 당신은 장거리 산책이나 장거리 운전은 물론 친밀한 순간까지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남은 삶의 기본적인 느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탈진과 수치심, 그리고 체념. 그러나 이 상태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변화로 아침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수많은 남성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커피보다 물을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카페인보다 앞서 물을 몸에 공급하면 소변은 자연스럽게 희석되고 방광은 진정되며 전립선은 조이기보다 이완되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소변 줄기는 한층 강해지고 압박감은 줄어들며 타는 듯한 느낌은 가라앉습니다.
하루는 혼란이 아니라 통제 속에서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작은 변화를 실천한 많은 남성들이 단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뚜렷한 차이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가장 먼저 몸을 자극하는 행동을 멈췄을 때 신체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60세 이상 남성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수분 보충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수면을 무너뜨리고 밤마다 여러 번 잠에서 깨게 만드는 조용한 원인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순간 왜 이것을 끊는 것이 밤새 숙면할 수 있는 열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 실수 두 번째는 흔히 사막에서 홍수로 가는 패턴이라 부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습관은 방광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전립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 누적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눈에 띄지 않는 느리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장시간의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몇 시간 동안 거의 물을 마시지 않은 채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과 오후를 바쁘게 밀어붙이며 가끔 한두 모금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지금은 바쁘고 아직 갈증을 느끼지 않으며 나중에 한꺼번에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되고 하루는 마치 건조하고 고갈된 사막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다 저녁이 됩니다. 물병이 눈에 들어오고 더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며 가벼운 죄책감이나 피로가 겹칩니다. 그래서 큰 컵이나 잔에 물을 가득 따라 빠르게 마시며 하루 동안의 부족분을 만회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아니라 충격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대량의 수분은 준비되지 않은 방광에 부담을 주고 신장은 과부하를 처리하느라 급격히 반응합니다. 이미 염증으로 예민해진 전립선은 위쪽에서 내려오는 압력과 아래쪽에서 밀려오는 압력 사이에 끼이게 됩니다. 방광벽은 한계까지 늘어난 풍선처럼 긴장되고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며 깨어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밤마다 어둠 속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화장실 방문을 기다리고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발을 끌며 밤을 보내고 소변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어떻게 평온함과 존엄성, 그리고 자신감을 빼앗아 갔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자신이 같은 함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동일한 주기를 반복합니다. 사막에서 홍수로 가는 이 패턴은 이중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낮 동안 몸을 수분에 굶주리게 만들면 소변은 점점 걸쭉해지고 산성이 강해져 방광을 자극하며 전립선을 압박합니다. 그 후 밤이 되면 몸에 부드럽고 진정되는 흐름을 제공하기는커녕 과도한 양으로 수분을 밀어넣어 방광이 격렬하게 수축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분절된 수면, 깊지 않은 휴식, 점점 심해지는 염증, 약해지는 골반 근육, 그리고 끊임없는 탈진입니다. 더욱 문제는 이 탈진 자체가 전립선의 부기를 다시 키운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되어 강한 남성마저 자신의 생리적 반응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수분 부족은 거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의 손상을 단 한 번의 필사적인 물 섭취로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수분 보충은 응급처치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은 강요에 반응하지 않고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하루 종일 물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공급하기 시작할 때, 즉 몸을 굶겼다가 한꺼번에 익사시키는 방식을 멈출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방광은 점차 진정되고 소변은 부드러워지며 염증은 가라앉습니다. 밤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많은 남성들이 이 주기를 끊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더 깊은 수면과 더 적은 화장실 방문, 그리고 훨씬 안정된 소변 흐름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몇 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주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듬을 바꾸면 몸도 그 변화에 맞춰 반응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훨씬 더 해로운 세 번째 수분 보충 실수입니다. 이는 많은 남성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방광을 서서히 늘어나게 하고 통제력을 약화시키며 잔뇨를 증가시키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 습관이 몸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침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 실수 세 번째는 아침에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규율과 결단,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남성들이 이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며 스스로 통제권을 되찾는 느낌을 줍니다. 잠 못 이룬 밤과 잦은 배뇨, 뼈에 사무치는 피로 끝에 아침을 맞이한 어느 날, 오늘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날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물병이나 큰 컵을 들고 빠르고 강하게 물을 들이켜며 몸을 씻어내고 정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랜 불편함이 이 한 번의 행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이런 과도한 벌컥 마시기는 방광과 전립선의 가장 해로운 행동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방광은 단순히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저장 탱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이며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밤새 민감해지고 지친 상태의 아침에 한 번에 과도한 양의 물을 밀어넣으면 방광은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이 급격한 확장은 골반저와 방광벽에 신경을 자극해 긴급 신호를 보내고 소변 흐름을 조절하는 근육은 이완되지 못한 채 즉각적으로 긴장합니다. 압력은 너무 빠르고 강하게 쌓이며 방광은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위기 상태에 놓입니다. 그 결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만들어지고 통제 대신 불안정성이 커지며 회복이 아니라 절박함이 강화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 남성들에게 이 영향은 더욱 가혹합니다. 부어있는 전립선은 클램프처럼 요도를 조여 통로를 좁히고 방광이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물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이미 취약해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 방광은 끝까지 비우지 못한 채 힘겹게 버티게 됩니다. 그 결과 남는 소변은 정체되고 자극적으로 변하며 점점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 잔여 소변의 고임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압력을 높이며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은 일상이 됩니다. 하복부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무거운 압박감이 자리 잡고 좌절은 점점 커집니다. 두려움이 뒤따르고 수치심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싸움을 둘러싼 감정적 고립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지나치게 사적인 문제라고 느껴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혼자 견뎌냅니다. 그들은 화장실 앞에 서서 기다리고 힘을 주고 속으로는 구원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이 수년간 반복되면 결국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리듬에 있습니다. 몸은 충격을 받을 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을 때 회복됩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수분 보충은 방광이 적응하고 이완하고 자연스럽게 배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골반 신경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진정될 수 있게 하고 소진이 아니라 힘을 회복하게 합니다. 혼란을 키우는 대신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제가 치료해온 거의 모든 남성들이 놀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격적인 아침에 벌컥벌컥 마시기를 멈추고 느리고 통제된 수분 섭취로 바꾸기만 해도 방광은 며칠 안에 탄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소변 줄기는 점점 강해지고 압박감은 사라지며 항상 남아있던 미완의 배출감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수백만 명의 남성을 절박함과 약한 통제력의 악순환에 가두는 네 번째 수분 보충 실수입니다. 이 습관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 남성들에게 괜찮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는 순간 일상의 흐름 전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이어지는 진실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 실수 5번째는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신다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 생각을 평생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리고 실용적으로 보이며 책임감 있는 태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갈증을 느끼면 마시고 신호를 기다리며 몸이 필요를 알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60세에서 70세 이상 남성에게 이 믿음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낄 즈음이면 이미 손상이 시작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충격적입니다. 갈증은 초기 경고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늦은 단계의 비상 경보입니다. 이미 수분 보충에서 크게 뒤처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몸의 마지막 요청입니다. 이는 방광 내벽이 이미 마르고 조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소변이 이미 자극적일 정도로 산성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전립선이 요도에 맞서 부어오르며 저항과 압박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집의 절반이 타고 난 뒤에야 불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아침에는 괜찮다고 느끼다가 오후가 되면 탈진과 절박함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며 타는 듯한 느낌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느리게 눈에 띄지 않게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갈증은 그 과정에서 제때 경고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수분 부족을 감지하는 능력 자체가 둔해집니다. 한때는 빠르고 분명하게 갈증을 유발하던 신호 체계가 점점 무뎌집니다. 몸은 위급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은 몇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서서히 쌓이고 있습니다. 신장은 가능한 한 모든 수분을 붙잡아 두기 위해 소변을 강하게 농축시키고 그 결과 소변은 더욱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방광은 이에 반응해 점점 더 공격적으로 수축하기 시작하고 골반 근육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느리게 흘러가고 해가 기울수록 통제력은 조금씩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상황이 특히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한 남자에게 주는 감정적 부담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 문제를 자신 탓으로 돌립니다.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거나 규율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체념합니다. 나이에 관한 농담으로 상황을 넘기고 문제를 사소한 것처럼 치부하며 불편함을 웃음으로 감추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진지하게 마주한다는 것은 마음속 두려움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것이 독립성을 잃는 시작이라면? 평생 돌봐온 이 몸이 결국 나를 배신한다면? 이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몸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기 훨씬 이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방광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자극은 줄어들며 절박함은 힘을 잃습니다. 전립선 역시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불안했던 장거리 운전이 다시 안전하게 느껴지고 멀리 걷는 일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밤의 수면은 점점 평온을 되찾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많은 남성들이 이 단순한 변화를 적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개선을 체감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수분 보충의 흐름은 염증의 악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차단합니다. 이는 골반 근육으로의 혈액순환을 돕고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어온 수분 보충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방광의 통제력을 되찾으며 밤새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돕는 단계별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며 여러분이 기다려온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수분 보충 프로토콜 1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재설정하기. 매일 아침, 하루 중 어느 때보다 몸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눈을 뜬 직후 발이 바닥에 닿고 세상이 아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방광은 지쳐 있고 소변은 산성에 가깝게 농축되어 있으며 전립선은 밤사이의 압력으로 부어 있습니다. 골반 신경은 긴장한 채 과도하게 자극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첫 20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를 통제 속에서 보낼지, 불편함 속에서 보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전립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약이나 보충제, 운동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고 꾸준한 따뜻함입니다. 근육을 긴장시키고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방광을 갑작스럽게 늘어지게 만드는 과도한 벌컥 마시기도 아닙니다. 신체를 달래고 진정시키며 순환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물입니다. 약 300ml,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는 양입니다. 이 따뜻함은 신경계의 공황 대신 이완의 신호를 보냅니다. 방광벽은 수축 대신 부드러워지고 골반 근육은 긴장 대신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루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은 요도를 강하게 조이던 상태에서 서서히 힘을 풀기 시작하며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흐름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60대와 70대의 남성들이 단 하나의 조정만으로 수년간 이어진 고통의 고리를 끊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지쳐있던 남성들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경험했고 타는 듯한 압박감과 약한 소변줄기를 두려워하며 아침을 맞이하던 남성들은 대신 차분하고 일정한 배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잔뇨에 대한 수치심을 안고 살아오던 남성들 역시 긴 어둠이 지나고 서서히 빛이 돌아오듯 느리지만 분명하게 통제력이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따뜻한 물은 혈액의 균형을 회복시켜 골반 부위로의 순환을 개선할 만큼 충분히 혈류를 묽게 만듭니다. 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산소, 더 큰 힘, 그리고 더 높은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그렇지 않으면 방광을 자극하고 하루 종일 불편함을 유발할 농축된 소변을 부드럽게 희석합니다. 신경계가 단순한 배뇨 행위를 과도한 투쟁으로 바꾸는 방어적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방광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수축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행동이 몸에 공격이 아니라 지원을 보내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한 남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수년 동안 숨을 참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그 첫 번째 따뜻한 물 한 잔이 마침내 숨을 내쉬게 해준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강요도 아니고 싸움도 아닌 부드러운 해방입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치유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치유를 지속시키는 리듬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극을 예방하고 방광을 보호하며 절박함의 주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그것을 멈추게 하는 꾸준한 소량 섭취 패턴입니다.
이 다음 원칙을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전립선 수분 보충 프로토콜 3,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너무 늦어서야 깨닫는 단순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강요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리듬을 통해 회복됩니다. 전립선 건강에 있어 고통과 회복의 차이는 종종 물이 몸에 들어오는 방식, 즉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것은 총량도, 브랜드도, 미네랄 함량도 아닙니다. 오직 리듬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절박함, 약한 소변 흐름,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의 반복적인 주기에 갇혀 있는 이유는 그들의 수분 보충 패턴이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방광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속도, 그리고 잘못된 심리 상태에서 물을 마신 결과로 수면이 무너지고 전립선 염증이 악화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손상은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방광은 강한 압박에 반응해 절박함과 긴장 속에서 수축하게 됩니다. 반대로 몇 시간 동안 거의 마시지 않으면 소변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산성으로 변해 열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방광 내벽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밤늦게 물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신장을 자극하면 방광이 과부하될 때마다 반복해서 잠에서 깨며 휴식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과 매일 밤 수면은 조각나고 매일 아침 방광의 염증은 더 심해지며 자신감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몸에 꾸준하고 부드러운 수분 공급, 즉 매시간 소량의 물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는 전립선이 부기를 줄이는 데 필요한 내부 환경을 형성합니다. 60분마다 약 80ml의 물은 소변을 충분히 희석하고 진정시키며 자극으로부터 방광을 보호하고 소변 흐름을 조절하며 잔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골반 근육으로의 적절한 혈류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입니다. 이 리듬이 쌓일수록 통제력 역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꽃에 적절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듯 극단이 아닌 균형이 힘을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을 마시는 남성들은 절박함이 완화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용히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계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일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후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골반 근육이 약해지며 아침에 감춰졌던 수분 부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오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시간을 넘기기 위해 카페인에 의존하지만 카페인이 방광을 수축시키고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시스템에서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커피 대신 물 한 잔을 선택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로가 가라앉고 절박함이 누그러지며 저녁 시간은 불안 대신 평온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다가옵니다. 이 단계는 밤이 편안해질지 아니면 산산이 깨질지를 결정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 마지막 물 한 잔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는 물을 완전히 끊거나 화장실을 피하려고 스스로를 탈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들기 전에 신장이 수분을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방광에게 밤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신경계에는 싸움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몸 전체에 휴식을 허락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 날 밤 충격을 받고 잠에서 깼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침이 밝았고 자신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리듬이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남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간 수치심과 고통, 탈진을 홀로 짊어져 왔던 남성들이 어떻게 이 수분 보충 변화로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이야기들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8. 실제 환자들의 결과와 감정적 동기의학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은
교과서나 연구 논문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며 조용히 무너져가던 실제 남성들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 중 하나는 수술실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있었습니다. 67세의 김성민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에 앉아있던 순간입니다. 그는 전직 해병대원이자 자녀의 아버지였고 규율과 강인함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 몸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야간 배뇨는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잃어버린 수면은 그의 의지를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남는 잔뇨감은 늘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화장실이 걱정돼 골프를 그만두었고 부끄러움 때문에 아내와의 친밀함도 멀리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두려워 여행을 포기했고 매일 자신의 삶이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수축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너무 많은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강함이란 혼자 견디는 것이라고 믿고 고통을 숨긴 채 괜찮은 척하며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부담이 되는 것을, 독립성을 잃는 것을, 그리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제가 성민 씨에게 따뜻한 물로 아침을 재설정하는 방법, 매 시간 꾸준히 마시는 습관, 오후의 선택, 그리고 저녁의 마감 시간을 지키는 수분 보충 프로토콜을 알려주었을 때 그는 이를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사흘 후 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5시간 연속으로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밤새도록 잠들 수 있었고 2주 후에는 타는 듯한 절박함, 잔뇨의 당혹감, 집을 나설 때의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삶이 다시 넓어졌고 숨 쉴 공간이 생긴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아내가 함께 진료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70대 남성들이 다시 젊어진 것처럼 걷고 두려움 없이 웃고 방해받지 않고 잠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자세에는 자부심이 돌아오고 눈빛에는 생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수술이나 약 때문이 아니라 강요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분 보충 덕분이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통제력이 돌아올 때 남성의 존엄성도 함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무엇보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개선에는 몇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분 보충 습관을 바꾸는 순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밤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다음 주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24시간, 첫 주, 그리고 첫 달 동안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결론, 당신의 새로운 시작은 지금입니다. 신사 여러분, 잠시 멈추고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밤마다 화장실로 향하며 느꼈던 좌절감이었을 수도 있고 끝내 사라지지 않던 잔뇨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독립성과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갇혀있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전립선과 방광이 극단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균형과 부드러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구조입니다. 조용히 누적되는 수분 부족이 염증과 절박함, 그리고 불면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온 수분 보충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보다 커피를 먼저 마시고 몇 시간씩 물을 마시지 않다가 밤늦게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 잠깐의 안정을 기대하며 벌컥벌컥 마시는 행동. 모두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이제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몸은 리듬 속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해 방광을 부드럽게 깨우고 신경계를 이완시킬 때, 예측 불가능한 충격 대신 하루 종일 꾸준한 지원을 받을 때, 오후에 카페인 대신 물을 선택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마지막 물로 수면과 회복을 허용할 때,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작용하는지도 이미 보셨습니다. 단 며칠 만에 밤이 바뀌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익숙한 불편함과 좌절, 잠 못 이루는 밤의 길을 계속 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지원받고 밤이 편안하며 하루가 다시 열리는 길입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산책,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존엄성과 자부심, 통제력이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정상이라고 자신을 설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광은 다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일상의 첫걸음이자 회복의 첫 신호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더 깊은 잠, 더 강한 흐름, 더 깔끔한 마무리. 이 작은 승리들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맞춤화된 더 많은 안내와 해결책,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신다면 계속 연결되어 계십시오. 저는 당신의 모든 단계에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지금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야간 배뇨를 끝내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할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평온함과 통제감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내일 아침 목표를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매주 60대 이상 남성을 위한 새로운 과학 기반 전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